대통령 하기 전에 네. 서초동에 네. 히레등이라는 중국집이 있었어요. 히레등? 네. 근데 이명박 건물에서 했어 히레등을. 근데 서초동에 법조타운 그러니까 판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많은데 네네네. 고급 중국집이 없어요. 그래서 히레등이 열자마자 잘 됐어요. 그러니까 영업이 잘 되니까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이 네. 이 사장님인데 이분이 영업이 잘 되니까 그 건물주 이명박을 쫓아가서 이렇게 사장님 제가 덕분에 영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돌봐주신 덕분에. 그런데 제가 2층으로 1층짜리 건물이었거든요. 2층으로 올려서 조금 그 식당을 크게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건물이 1층짜리인데. 네, 1층. 그런데 그럼 그래요? 그럼 세금 나올 텐데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세금도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층짜리가 2층짜리로 가서 재산 가치가 많아지면 세금도 자기가 다 내겠다고.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대신 제가 투자를 이렇게 하니까 10년 계약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0년 계약은 모르고 제가 계속 다년간 계약 연장을 해서 오랫동안 장사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그냥 가서 너무 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2년 계약하고 계속해서 연장을 10년까지는 해주겠다. 그렇죠. 이 사장의 주장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공사를 시작했겠죠. 당연하죠. 몇 억을 투자해서. 네. 그래서 2층으로 올리고 장사를 했어요. 네. 몇 개월 동안 고쳐서.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2년 되자마자 갑자기 김재정 씨,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입니다.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2년 만에. 2년 만에. 아니,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내가지고 중국집을 늘렸는데 지금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잔말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못 나갑니다. 그랬더니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 앞에 쇠사슬로 묶어놓은 거야. 내 땅인데 이 사람이 안 나간다. 가게를? 네. 홍건영하고는 친하니까 이명박이 그때 시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사비 조금만 받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 사람이 그냥 나가서 그냥 다르게 살려고 했는데 화병이 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나가고 며칠을 있다가 이 중국집 히레등은 강희제라고 이름을 바꿔서 다시 영업합니다. 중국집으로? 네, 중국집으로. 그런데 이 김재정이 이사장이 나갈 때 집기 그런 거 다 놓고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자, 책상, 그 다음에 테이블이죠. 그 다음에 그릇, 젓가락 이런 것을 있지 않습니까? 히레등 걸로 그대로 썼어요. 와. 심지어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주방 보조로 일하는 사람, 그리고 밖에서 서빙 보는 사람도 그대로 썼어요. 이름만 바꿔단 거죠. 그리고 그 사장이 그 중국집을 운영한 사장은 김재정이었어요. 이명박의 처남. 근데 김재정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명박의 그 집사 노릇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국집의 사장은 이명박이었다. 진짜 야비하다. 이 사장은 그 무리하게 중국집을 늘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빚 때문에 인도네시아로 쫓겨갔어요. 쫓겨갔는데 그 사모님이 화병을 앓다가 자살하셨어요. 웃을 일이 아니군요. 그래서 돌아와서 저한테 너무 울분이 나서 어떻게 나 울분이 나서 못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기사화 같은 것도 안 됐어요? 저는 기사를 쓰셨어요? 썼는데 다른 데서는 아시다시피 제가 기사를 쓰면 다른 데서 안 해요. 그리고 또 이명박은 권력이기 때문에 잘 안 받아요. 이번에 삼성 제가 장충기 문건 공개하자마자 전 언론에서 하나도 받은 데가 없어요. 맞아요. 전 국민이 다 분노하고 다 알았는데도. 그런데 이명박은 그래요. 아직도 그래요. 이명박은 아직 힘이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잡아요? 네. 좀 기다려. 지금 점점 잡고 있어. 기다려. 화가 나. 야, 이거 보니까 MB가 얼마나 인상이 좋은 사람인지 알겠지? 죽여야 돼요. 한 짓에 비하면 인상이 좋아. 아니 근데 그 MB 서울시장이고 이제 뭐 대선까지 바라보는 사람이 그 정도 이 작은 일까지도 그니까. 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분은 한치의 물러섬이 없어요. 그분은 포기하지 못해요. 크고 작은 게 없이 그냥 그래야 부자 되나 봐. 아니 근데 부자가 되면 뭐 할 거냐고. 그러니까. 왜냐? 돈을 안 써. 그러니까 그게 참 신기해요. 뭐 하려고 그러지? 그 돈으로? 안 쓰는 건 사실이 아니고 돈을 잘 써요. 써요? 어디다 줄었어요? 해외여행을 그렇게 많이 가세요. 해외여행을. 요즘에요? 네. 사실은 그 해외 국가 원수 규정이 있어서 네. 현지 맞아. 그 지원 국가원수들은 나오죠? 해외에 이렇게 갈 때 경호원과 비용들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명박이 하도 많이 가가지고 다른 그 국가 원수 그리고 또 뭐
권 여사님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분들이 갈 때는 예산이 없어서 잘 못 써요. 혼자 다 빼먹는구나. 혼자서 다 써요. 아 진짜로요? 네. 거기에서도 다 빼먹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예산이 어느 정도 네. 있으니까. 그걸 이명박 혼자 다 씁니다. 아 거봐 또 돈 또 안 쓰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거봐 안 맞잖아 이해가. 자기 돈은 안 쓰고 남의 돈은 막 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을 안 써. 그거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어 돈을. 절대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요. 항상 모여서 객출하는 자리에도 네. 돈을 안 내요. 안 내가지고 뭐 그런 에피소드들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그때 그랬잖아요. 유일하게 돈 쓴 데가 에리카 킴한테 밥 살 때. 네. 네. 지갑을 본 사람은 에리카 킴밖에 여자예요? 없다니까. 네. 네. 그럼 뭐 자식한테 다 물려주려고 그러나? 자식한테도 안 써요. 중요한 건 제가 또 책에 그럴 리가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돈을 뭐 하려고 그러지? 이시영 씨는 좀 부유하게 뭐 사는 것 수레바도 좀 같은데. 비싼 거 사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쓰레빠 끊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시영은 지금 다스의 전무로 있고 네. 이시영은 뭐 아들이고 그래서 걔한테 재산을 많이 줄 거예요. 근데 다스는 이명박의 재산으로 의심되는 게 아니라 이명박의 재산이에요. 그 부분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자마자 조금 있다가 네. 친자 확인 소송을 당해요. 이제 나온다. 숨겨진 아이가 네네네. 소송을 해요. 며칠 전에 이제 기사 크게 났던. 아, 이거 크게 났어. 뭐 크게 나오지 않고 소소하게. 그런데 소송을 했어요. 네. 대통령한테. 피고가 대통령이고. 피고가 대통령이고 네. 원고가 조아무개 이름이야. 네. 현직에 있을 때죠. 현직에 있을 때 네. 대통령 2년 차에. 이건 대박이야. 이명박이 가장 힘이 셌을 때. 그래서 그래서 친자 확인 소송을 하면서 했어요. 근데 사실은 네. 눈치젖은 아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이명박이 숨겨준 아이가 있다는 얘기는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여러 번 찾아왔어. 네. 돈 생활비 어려우니까 생활비를 그러니까 대선 전에. 대선 전에. 네. 그런데 그때 김윤옥 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걸 마무리했는데 눈치젖은 아이가 있다는데 데려와라 내가 키워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사건이 무마돼요. 근데 애가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명박은 자기 아들인데 돈을 안 줘요. 돈을 안 줘. 근데 소송이 왔는데도 돈을 안 준 거야. 나중에는 이게 합의를 봐가지고 이 소송이 무마됐는데 네. 오면 우리 같으면 부끄러워서 아이고 이거 이렇게 빨리 빨리 정리할까? 마무리 짓고 싶지. 마무리를 안 줘. 딜하려고. 돈을 깎으려고. 그 돈마저 깎으려고. 돈마저 깎으려고. 얼마였죠 그 금액이? 금액은 안 나오죠. 자기네들끼리 얘기해서. 그런데 그 판사한테 판결을 못 내드리도록 이렇게 잡아놓고 딜을 합니다. 뒤에서. 와. 돈을 깎으려고. 그러니까 그 위기 상황에서도 이렇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신기하다.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아 진짜 신기한 사람이네 그 사람은. 대단. 너가 뽑은 대통령 대단하시다. 어떡하냐. 내 손모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머. 돈도 많은데. 돈이 이해가 엄청 안 많습니다. 된다. 아까 말했던 다스. 네. 다스라는 회사는 2000년대 초반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 되기 전에도 뭐 큰 회사였어요. 근데 매출액이 1000억 원 정도 됐어요. 1000억대. 어머. 굉장히 큰 회사였죠. 다스. 지금은 2017년 매출액은 3조 원가량 될 거예요. 뭐 그래요? 하는 회사인데요? 현대자동차 카시트와 카시트를 납품하는데. 납품하는데 제일 큰 회사입니다. 야, 3조 원 정도 됩니다. 와. 그 회사의 회사 가치는 연 매출액이 3조 원이면 10조 원이 넘는 회사입니다. 10조가 넘는 가치가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 겁니다. 형님. 어머. 그 MB에 심플하게 네. 자산은 한 어느 정도로 규모, 총 규모. 총 예상. 아니 예상. 그러니까 어. 저는 들여다볼 수는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MB의 재산을 관리한 적이 있었던 아주 측근들이나 누구를 보면 물어봐요. 이렇게 궁금하잖아. 그렇죠. MB는 돈이 그렇게 많은데 네. 왜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푼돈을 챙겨? 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돈이 얼마나 있어요?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네. 주기자는 얼마나 있는 것 같아? 잘 알잖아.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래서 물어봐서 제가 한 30조 되는 것 같습니다. 다스가 뭐 벌써 10조가 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사람 중에는 가장 근사치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님 이 자산 규모가 네. 뭐 팩트 여부는 떠나서 네. 이게 대통령 된 다음에 그렇죠. 끌어당긴 겁니까? 아니면은 이전부터 많았던 이명박 거냐. 재산은 서울시장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 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명박 주변에서 가지고 있는 땅은 서울시장 그리고 대통령 시절에
거기에 재개발이 되거나 재건축이 되거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이 폭발적으로 팽창한 거는 이명박 정권 시기였고요. 그 전부터 도약기는 이명박이 서울시장 할 서울시장이었죠. 때부터. 서울시장 전까지는 그냥 한 100억대 자산가 정도. 몇백억대 이렇게 가다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네. 실질적으로 논현동 집 한 채 말고는 없죠. 그 무소유를 주장했잖아요. 무소유를 네. 주장했죠. 진짜요? 진짜요? 아니 보통은 이제 그런 재개발 뭐 이런 거 하면 고위 공무원들이나 뭐 무슨 국장급 이런 사람들이나 좀 거기에 이제 미리 땅 사놓고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그걸. 아니 그렇죠. 은평루타운 네. 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큰 땅덩어리는 이상득의 아들 이지영 씨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수서 그 내곡동 땅 제가 네. 찾았지 네, 않습니까? 찾았잖아요. 그 주변에도 이명박 주변에서 땅을 마구 사들인다는 제보를 듣고 가서 맨 땅에 헤딩해서 하나 찾아낸 겁니다. 그럼 이명박 재산 중에 되게 불법적으로 있고 이걸 만약에 회수할 수 있는 돈도 있나요? 길이 있어요. 이명박 재산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네, 돈이 하도 많아서 네. 비자금 저수지에 담궈놨어요. 저수지요? 어디요? 그 저수지. 네, 비자금 저기 호수공원에. 네. 아. 그래서 잠궈놨어요. 그래서 공권력이 수사를 하면 네. 밝힐 수 있다고 봐요. 워낙 큰 돈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끌어당겼는지 아. 좀 사이즈 있는 사기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중국집을 운영한 사장은 김재정이었어요. 와. 이명박의 천하. 근데 김재정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명박의 그 집사 노릇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국집의 사장은 이명박이었다. 야. 진짜 야비하다. 이 사장은 그 무리하게 중국집을 늘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빚 때문에 인도네시아로 쫓겨갔어요. 쫓겨갔는데 그 사모님이 화병을 앓다가 자살하셨어요. 웃을 일이 아니군요. 네. 그래서 돌아와서 저한테 너무 울분이 나서 어떻게 나 울분이 나서 못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이게 기사화 같은 것도 안 됐어요? 크게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물이 거예요. 1층짜리인데. 네, 1층. 그런데 그럼 그래요? 그럼 세금 나올 텐데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세금도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층짜리가 2층짜리로 가서 재산 가치가 많아지면 세금도 자기가 다 내겠다고.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대신 제가 투자를 이렇게 하니까 10년 계약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0년 계약은 모르고 제가 계속 단연간 계약 연장을 해서 오랫동안 장사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뭐 그냥 가서 너무 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2년 계약하고 계속해서 연장을 10년까지는 해주겠다. 이 사장의 주장입니다. 그 얘기를 들어 조금만 받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 사람이 그냥 나가서 그냥 다르게 살려고 했는데 화병이 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나가고 며칠을 있다가 이 중국집 히레등은 강희제라고 이름을 바꿔서 다시 영업합니다. 중국집으로? 네, 중국집으로. 그런데 이 김재정이 이사장이 나갈 때 집기 그런 거 다 놓고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자, 책상, 그 다음에 테이블이 있죠. 그 다음에 그릇, 젓가락 이런 것을 있지 않습니까? 히레등 걸로 그대로 썼어요. 와. 심지어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주방 보조로 일하는 사람, 그리고 밖에서 서빙 보는 사람도 그대로 썼어요. 이름만 바꿔단 거죠. 그리고 그 사장이 썼으니까 공사를 시작했겠죠. 당연하죠. 몇 억을 투자해서. 네. 그래서 2층으로 올리고 장사를 했어요. 네. 몇 개월 동안 고쳐서.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2년 되자마자 갑자기 김재정 씨,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입니다. 네.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2년 만에. 2년 만에. 아니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내가지고 중국집을 늘렸는데 지금 나가라고 뭐 어떻게 합니까? 잔말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못 나갑니다. 그랬더니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 앞에 쇠사슬로 묶어놓은 거야. 내 땅인데 이 사람이 안 나간다. 가게를? 네. 공권력하고는 친하니까 이명박이 그때 시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사비 대통령 하기 전에 서초동에 히레등이라는 중국집이 있었어요. 히레등? 네. 근데 이명박 건물에서 했어 히레등을. 근데 서초동에 법조타운, 그러니까 판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많은데 네네네. 고급 중국집이 없어요. 그래서 히레등이 열자마자 잘 됐어요. 그러니까 영업이 잘 되니까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이 네. 이 사장님인데 이분이 영업이 잘 되니까 그 건물주 이명박을 쫓아가서 이렇게 사장님 제가 덕분에 영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돌봐주신 덕분에. 그런데 제가 2층으로 1층짜리 건물이었거든요. 2층으로 올려서 조금 그 식당을